한정희는 52살의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어요. 25년째 운영해온 분식집 때문이었죠. 찬바람이 스며드는 이른 아침, 두툼한 잠바를 걸치고 시장으로 향했거든요. 아이고, 파값이 또 올랐네요. 상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정희도 한숨을 내쉬며 파 한 단을 집어들었죠. 요즘 손님이 줄어서 걱정이었는데 재료비까지 오르니 마음이 무거워졌거든요. 사모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생선 장수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희는 피곤한 얼굴에도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그럼요, 장사가 생활인데 늦잠 잘 수 있나요? 요즘 경기가 어떤가요? 우리도 예전만 못하던데. 말 마세요. 손님들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배달 음식이 늘어나서 그런가 봐요. 정희는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제로 분식집 매출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근처에 프랜차이즈 카페와 치킨집이 들어서면서 더욱 힘들어졌죠. 두부 세모에 김치 반 포기, 그리고 라면, 사리까지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분식집을 운영하려면 이런 기본 재료들이 늘 필요했죠. 마지막으로 고추장과 참기름을 사면서 계산을 해보니 생각보다 많이 나왔거든요. 아이고, 이것만 해도 5만 원이 넘네. 정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예전에는 3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물가가 이렇게 올랐나 싶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벌써 하루 일과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침엔 김밥 많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심시간에 떡볶이 장사, 오후엔 튀김류 준비까지 쉴 틈이 없었거든요. 여보, 일어났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 박영수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55살의 영수는 중소기업 부장이었지만 요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한직으로 밀려난 상태였어요. 응, 일찍 일어났네. 시장 다녀왔어? 영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기분 좋은 톤이 섞여 있었죠. 정희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네, 오늘도 장사 준비해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요? 평소 영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움직이는 편이었어요. 회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난 이후로는 더욱 의기소침해져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거든요. 영수가 활짝 웃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아, 그게 말이야. 어제 주민센터에서 7080 트로트반에 등록했거든. 오랜만에 노래도 배우고 사람들도 만나고 해보려고. 정희는 의외라는 듯 눈을 깜빡였네요. 평소 집에서만 지내던 남편이 갑자기 문화생활을 하겠다니 신기했거든요. 어머, 정말요? 갑자기 웬 노래교실이에요?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TV에서 7080 가요 나오는 거 보면서 나도 한때는 노래 좀 했는데 싶더라고. 영수는 젊은 시절 얘기를 꺼냈어요. 실제로 대학 때 밴드 활동을 잠깐 했었거든요. 기타를 치고 노래도 부르던 시절이 있었죠. 아, 그렇게 됐군요. 좋죠. 취미 생활도 하시고. 정희는 진심으로 반가워했어요. 남편이 요즘 집에서만 있으면서 점점 무기력해지는 게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수강료는 얼마나 해요? 한 달에 3만 원이야.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 그 정도면 괜찮네요.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정희는 속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요즘 분식집 매출이 줄긴 했지만 한 달에 3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죠. 맞아.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는데 잘 됐어. 오늘이 첫 수업이야. 영수는 일어나서 옷장 앞으로 갔어요. 평소 집에서는 추리닝만 입고 다니던 그가 옷을 고르고 있었죠. 하얀 셔츠를 꺼내더니 다리미질까지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입으세요?
정희는 신기하다는 듯 말했어요. 영수가 이렇게 옷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그럼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건데 단정하게 해야지.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영수는 거울 앞에서 셔츠 깃을 바로잡으며 말했어요. 그러더니 서랍에서 헤어젤까지 꺼내서 머리를 다듬기 시작했죠. 정희는 부엌에서 두부를 썰며 남편의 모습을 힐끗힐끗 바라봤어요. 뭔가 달라 보였죠. 평소보다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거든요. 젤까지 바르시고 정말 달라지셨네요. 허허, 오랜만에 밖에 나가는 거니까. 영수는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정희도 기분이 좋아졌죠. 그렇긴 하죠. 문화생활 하시는 거 보기 좋네요. 회사 일만 하시다가 이런 취미라도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정희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회사에서 밀려나 의기소침해하던 남편이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니 다행이었거든요. 그동안 영수가 집에서 할 일 없이 TV만 보고 있을 때가 많아서 걱정했었죠.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잘 모르겠어. 오늘 가봐야 알겠지. 아마 나랑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이겠지. 영수가 향수까지 뿌리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속으로 약간 의아해했어요. 노래교실 가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기분 좋아하는 모습이 반가워서 별말은 하지 않았죠. 자, 이제 됐나? 영수가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모습을 확인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말끔하고 젊어 보였죠. 와, 완전 멋져요. 젊은 사람 같아요. 정희가 진심으로 칭찬했어요. 실제로 영수가 이렇게 차려입으니 제법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런가? 오랜만에 정장 입으니까 어색하네. 아니에요. 정말 좋아요. 자신감도 생기실 것 같고. 영수는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말했어요. 그럼 다녀올게. 수업 끝나고 바로 올 거야.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시고. 그래야지. 그동안 집에만 있었으니까. 문이 닫히고 나서 정희는 혼자 분식집 준비를 시작했어요. 김밥을 말고 떡볶이 국물을 끓이면서도 계속 남편 생각이 났죠. 갑작스런 변화가 좋기는 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냥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자.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이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오히려 응원해줘야 할 일이었죠. 오전 10시가 되자 분식집에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동네 아주머니 두 분이었어요. 정희는 반갑게 인사하며 주문을 받았죠. 김밥 2줄하고 떡볶이 하나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정희는 능숙하게 김밥을 썰고 떡볶이를 그릇에 담았어요. 25년간 해온 일이라 눈 감고도 할 수 있었거든요. 사모님, 요즘 장사 어때요? 그냥 그래요. 예전만 못하죠 뭐.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동네도 가게 문 닫는 곳이 많던데. 정희는 손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평범한 하루였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손님이 뜸해졌어요. 정희는 튀김을 만들어 놓으며 남편 생각을 했죠. 지금쯤 노래교실에서 뭘 하고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처음이라 긴장하고 있겠네. 정희는 웃으며 상상해 봤어요. 평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부담스러워하던 남편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모습을요. 저녁 6시쯤 영수가 돌아왔어요. 다녀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밝은 목소리였어요. 정희는 부엌에서 나와 반갑게 맞았죠. 어서 오세요.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도 다들 친절하고 강사도 잘 가르쳐주고. 영수는 활기에 찬 모습으로 말했어요. 정희는 그런 남편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죠. 그래요?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꾸준히 다니실 거죠? 당연하지. 오랜만에 재미있는 일 생겼는데. 영수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화장실로 갔어요. 그 사이 정희는 무심코 가방 쪽을 봤죠. 악보집이 삐죽 나와 있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들여다봤는데 악보집 안에 작은 메모가 끼워져 있었어요. 선배님, 내일도 꼭 오세요. 귀여운 글씨체로 적힌 메모였어요. 정희는 잠시 멍하니 그 메모를 바라봤죠. 하트까지 그려져 있는 걸 보니 여자가 쓴 게 분명했거든요. 이게 뭐지? 정희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냥 노래교실 동료가 친절하게 쓴 메모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편이 불편했거든요. 여보, 노래교실 어땠어요? 저녁 식사 중에 정희가 다시 물었어요. 영수는 밥을 먹으며 생각에 잠긴 듯 했죠. 응? 아, 좋았어. 사람들도 다들 친절하고 강사도 잘 가르쳐주고 처음이라 어색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좀 그랬는데 다들 잘 도와줘서 금세 적응했어. 영수의 대답은 평범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계속 그 메모가 신경 쓰였죠. 어떤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나이 비슷한 사람들이고 남자도 몇 분 있고 여자분들도 있고 다들 친절하시겠네요. 특히 먼저 온 사람들이 이것저것 알려줘서 도움이 많이 됐어. 정희는 혹시나 해서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너무 캐묻는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그럼 됐네요. 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정희는 애써 밝게 말했어요. 남편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의구심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메모를 떠올렸어요. 선배님이라는 호칭도 그렇고 하트 표시도 그렇고 왠지 단순한 동료 관계는 아닌 것 같았죠. 아니야, 그냥 친절한 사람인 거겠지.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았어요. 남편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영수는 또다시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어제보다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았죠. 향수까지 뿌리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속으로 의아해했거든요. 노래교실 가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어요.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저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죠. 아직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주민센터 2층 강의실은 오후 2시가 되자 활기로 가득 찼어요. 7080 트로트 교실이라는 팻말이 문 앞에 붙어 있었죠. 중년 남녀 15명 정도가 둘러앉아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은 사랑의 미로를 배워보겠습니다. 강사인 이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하며 악보를 나눠줬어요. 영수는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악보를 들여다봤죠. 처음 보는 환경이라 조금 긴장된 모습이었거든요. 박 선생님 처음이시죠? 반갑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43살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죠. 짧게 자른 머리에 화사한 화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검은색 니트에 베이지색 치마를 입은 모습이 깔끔해 보였어요. 아, 네. 박영수입니다. 영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자는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이어갔죠. 저는 서미정이에요. 여기 온 지 벌써 2달 됐거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상냥했어요. 말끝마다 웃음기가 섞여 있어서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죠. 고맙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재미있게 해보겠어요. 그러세요. 여기 분들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금방 친해지실 거예요. 미정의 친근한 태도에 영수는 금세 편안해졌어요. 다른 수강생들도 하나둘 인사를 건네며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죠.
오늘 처음 오셨다고요? 어서 오세요. 우리 반에 남자분이 또 오셔서 좋네요. 사람들의 환영에 영수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회사에서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짝을 지어서 연습해 볼까요? 이 선생님의 제안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정이 자연스럽게 영수 쪽으로 다가왔죠. 선배님, 저랑 같이 해요. 이 곡 정말 좋거든요. 선배님이라니요.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영수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선배님이라는 호칭이 새롭고 좋게 들렸거든요. 아니에요. 연배도 높으시고 뭔가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미정의 칭찬에 영수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회사에서는 한직으로 밀려나 존재감이 없었는데 이런 칭찬을 듣기가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모르겠죠. 허허,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정말이에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요. 아까 인사하실 때 들었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미정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영수는 가슴이 뿌듯해졌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사랑의 미로를 불렀어요. 영수의 중후한 목소리와 미정의 맑은 목소리가 잘 어울렸죠. 다른 수강생들도 박수를 쳐주며 좋아했거든요. 와, 정말 잘 맞네요. 선배님, 진짜 멋있어요. 미정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영수는 이런 기분이 언제 이후였을까 싶었거든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었죠. 미정 씨도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목소리가 예쁘세요. 에이, 선배님이 워낙 잘하셔서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다른 사람들과 연습할 때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죠. 선배님은 평소에도 노래 많이 하세요? 아니요. 집에서 가끔 흥얼거리는 정도죠. 젊을 때 기타 좀 쳤는데 그것도 오래된 일이고요. 어머, 기타까지요? 정말 멋있으시네요. 미정은 계속해서 영수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다른 남자 수강생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간식 시간이었어요. 주민센터에서 준비한 찐빵과 커피가 나왔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거든요. 선배님, 여기 앉으세요. 미정이 영수 옆자리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영수는 얼른 그 자리에 앉았죠.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처음인데도 박자도 정확하고 감정 표현도 좋고. 정말요? 집에서 혼자 따라 불러본 게 도움이 됐나 봅니다. 역시 다르시네요. 준비성도 철저하시고. 미정은 계속해서 영수를 칭찬했어요. 다른 사람들 대화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직 영수에게만 집중했죠. 그런데 선배님, 어떤 일 하세요? 미정이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어요. 영수는 잠시 망설였죠. 회사 다니고 있어요. 뭐,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죠. 영수는 자세한 설명을 피했어요. 한직으로 밀려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멋있어요. 뭔가 중요한 일 하실 것 같아요. 미정의 말에 영수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겸손하시기까지 정말 매력적이세요. 미정은 영수를 바라보며 싱긋 웃었어요. 그 미소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죠. 미정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영수도 궁금해서 물었어요. 미정은 잠시 아쉬운 표정을 지었죠. 저는 여기서 노래교실 보조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피아노도 가르치고요. 아, 그러시는군요. 음악 전공이세요? 네, 예전에 음대 나왔는데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살다 보니 이런저런 일하게 됐네요. 미정이 조금 서글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영수는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이미 지난 일이고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게 돼서 기뻐요. 미정이 다시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웃음 속에는 어딘가 외로운 기색이 섞여 있었거든요. 간식 시간 내내 미정은 영수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다른 남자 수강생들과는 인사 정도만 나눴을 뿐 영수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였죠. 선배님, 커피 더 드실래요? 아니요, 전 됐어요. 찐빵도 하나 더 어때요? 여기 거 맛있거든요. 미정은 세심하게 영수를 챙겼어요. 마치 오래된 지인을 대하듯 자연스럽고 친근했죠. 다음 주에도 오시죠? 당연하죠. 이렇게 재미있는데 빠질 수 없어요. 다행이에요. 선배님이 안 오시면 재미없을 뻔했거든요. 미정의 말에 영수는 또다시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죠. 미정 씨도 꾸준히 나오시는 거죠? 당연하죠. 여기가 요즘 제 유일한 낙이에요. 미정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영수는 왠지 모르게 그런 미정이 안쓰러워 보였죠. 휴대폰 배경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보이자 미정은 화면을 급히 눌러 끄며 요즘은 애가 시골에 있어서요 하고 얼버무렸어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기대할게요. 선배님. 미정이 마지막에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목소리에는 특별한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영수는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오늘 배운 사랑의 미로가 자꾸 입에서 나왔거든요. 기분이 이렇게 좋은 게 언제 이후인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네. 영수는 특히 미정을 떠올리며 웃었어요. 그렇게 관심을 보여주고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니 마음이 따뜻해졌죠. 다음 주에도 또 갈 거야. 영수는 벌써부터 다음 수업이 기다려졌어요. 특히 미정과 다시 짝을 이뤄서 노래하는 생각을 하니 설레었죠.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떠셨어요? 정희가 부엌에서 나와 물었어요. 영수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죠.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노래도 재미있고 다행이네요. 처음이라 걱정했는데 전혀요. 다들 잘 도와주셔서 금세 적응했어요. 영수는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희는 그런 남편을 보니 다행스러웠죠. 앞으로도 열심히 다니세요. 영수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화장실로 갔어요. 그 사이 정희는 무심코 가방 쪽을 봤죠. 악보집이 삐죽 나와 있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들여다봤는데 이번에도 작은 메모가 끼워져 있었어요.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내일도 기대할게요, 미정. 정희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제의 메모와 똑같은 글씨체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름까지 적혀 있었죠. 미정이라는 사람이 누구지? 정희는 메모를 원래 자리에 다시 끼워 넣었어요. 영수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여보, 씻고 나왔네요. 응, 시원하다. 오늘 노래 많이 불러서 목이 좀 아팠어. 영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계속 그 메모가 신경 쓰였죠. 거기 사람들이 다 어떤 분들이에요? 대부분 나이 비슷한 사람들이고, 아, 서미정이라는 분이 특히 친절하더라고요. 영수가 무심코 미정 이름을 언급했어요. 정희는 가슴이 뛰었죠. 아, 그래요? 어떤 분인데요? 그냥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나보다 먼저 와서 이것저것 알려주시고, 영수의 설명은 담담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죠. 그 여자가 남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글쎄, 40대 정도 되어 보이던데, 이혼하셨다고 하더라고.
정희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이혼한 여자가 남편에게 관심을 보인다니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정희는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혹시 자신이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그 메모들은 분명 범상치 않았죠. 그냥 친절한 사람일 수도 있어. 정희는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영수가 잠든 후 정희는 남편의 셔츠를 세탁바구니에 넣으려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평소에 맡아보지 못한 향수 냄새였죠. 이 냄새는 뭐지? 정희는 셔츠를 코에 가져다 댔어요. 분명히 여자 향수 냄새였거든요. 달콤하고 화사한 향이 옷에 배어 있었죠. 노래교실에서 이런 냄새가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진하게 냄새가 배일까 싶었거든요. 혹시 정희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의심이 커져갔죠. 메모와 향수 냄새, 그리고 남편의 달라진 모습까지.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죠. 내일부터는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희는 아직 몰랐어요. 이 작은 의심이 앞으로 얼마나 큰 파도가 될지를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영수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어김없이 노래교실에 다녔죠. 그리고 갈 때마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갔거든요. 오늘도 수업 있는 날이네요. 정희가 아침에 말했어요. 영수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대답했죠. 응, 오늘은 새로운 곡을 배운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열심히 다니시는 모습 보기 좋아요. 정희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나가는 이유가 정말 노래 때문일까 의심스러웠거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정희는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발견했어요. 영수가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일이 잦아졌고 전화가 와도 다른 방으로 가서 받곤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매번 노래교실에서 돌아올 때마다 여자 향수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거든요. 그럼 다녀올게. 영수가 나간 후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분식집 문을 닫았어요. 시장에 들를 일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죠. 주민센터 근처를 지나가 볼까?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별다른 의도는 없었지만 왠지 그 방향으로 발걸음이 향했거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일고 있었죠. 오후 4시쯤 정희는 주민센터 앞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노래교실이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요.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정희는 카운터에서 스탬프 카드를 하나 받았죠. 날짜와 시간이 또렷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남편을 의심하는 자신이 초라해 보였죠. 하지만 계속 커져가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거든요. 카페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니 주민센터 출입구가 잘 보였어요. 정희는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시간을 보냈죠. 저기. 오후 4시 반쯤 정희는 카페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주민센터에서 나오는 영수가 보였거든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죠. 옆에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가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분홍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은 여자였죠. 그 여자가 영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웃고 있었거든요.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거든요. 마치 연인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죠. 저 여자가 미정인가?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덜 떨릴 정도였죠.
두 사람은 천천히 카페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정희는 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죠. 심장이 쿵쿵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선배님, 오늘도 정말 멋지셨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카페 문 앞까지 들렸어요. 밝고 상냥한 목소리였죠. 정희는 귀를 기울였거든요. 미정 씨도 수고했어요. 덕분에 재미있게 배우고 있어요. 영수의 대답도 들렸어요. 평소 집에서는 들을 수 없던 다정한 톤이었거든요. 정희는 그 목소리에 충격을 받았죠. 그럼 저기 카페에서 차라도 한잔해요. 오늘 배운 곡 얘기도 하고요. 좋죠. 시간도 있고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두 사람이 바로 이 카페로 들어온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두 사람이 카페로 들어왔어요. 정희는 등을 돌리고 앉아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죠. 다행히 두 사람은 정희를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영수가 주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바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앉아 있다니요. 두 사람은 정희에서 세 테이블 떨어진 곳에 앉았어요. 정희는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대화 소리는 들을 수 있었거든요. 선배님, 노래 정말 잘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미정의 칭찬이 이어졌어요.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죠. 별 말씀을요. 미정 씨가 워낙 잘 맞춰주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멋있으세요. 젊은 시절에 가수하셨어도 됐을 것 같아요. 허허, 과찬이에요. 영수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그 웃음소리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죠. 집에서는 이렇게 즐겁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선배님, 집에서는 노래 안 하세요? 미정이 은근히 가정 얘기를 꺼냈어요. 정희는 더욱 귀를 기울였죠. 집에서는 그냥 조용히 지내는 편이에요. 아내가 일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아, 그러시구나. 부인분도 노래 좋아하세요? 글쎄요,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아요. 바쁘니까. 영수의 대답에 정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마치 자신이 남편의 취미를 방해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더욱 아쉽네요. 이렇게 멋진 목소리를 혼자만 알고 있다니. 미정 씨가 알아주시잖아요. 당연하죠. 선배님 같은 분을 어떻게 모르겠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친밀해졌어요. 정희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죠. 정희는 조용히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앞에 서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진정해, 정희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방금 본 광경은 충분히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렇게 다정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요.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두 사람이 일어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럼 이제 가봐야겠네요. 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기대할게요. 선배님, 미정이 마지막에 말하는 목소리에는 특별한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정희는 그 목소리를 듣고 확신했죠. 두 사람이 카페를 나간 후 정희는 잠시 더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지? 정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일어섰어요. 그런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만 장바구니를 놓치고 말았죠. 어머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두부가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정희는 그럴 겨를이 없었거든요. 괜찮으세요? 카페 직원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정희는 급하게 물건들을 주워 담으며 대답했죠. 네, 괜찮아요. 죄송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주워지지 않았어요. 직원이 도와줘서 겨우 정리할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걸음이 무거웠어요. 방금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건가? 정희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니요. 집에 도착했을 때 영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희는 주저앉아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죠. 저녁 7시쯤 영수가 돌아왔어요. 다녀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 좋은 목소리였어요. 정희는 부엌에서 나와 남편을 맞았죠. 어서 오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가 딱딱하고 차가웠죠. 하지만 영수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오늘은 좀 늦었네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죠. 응, 수업 끝나고 사람들이랑 차 마시고 왔어. 아, 그래요?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 중에 정희는 계속 남편을 관찰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보려고 했죠. 노래교실 재미있어요? 응, 정말 재미있어. 사람들도 좋고, 특히 친한 분은 없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죠. 글쎄, 다들 친절한데. 미정이라는 분이 특히 도움을 많이 줘. 정희는 가슴이 쿵했죠. 그분이 많이 도와주시는군요. 응, 정말 친절해. 정희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저녁을 다 먹고 나서 영수는 거실에서 TV를 봤어요. 정희는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직접 따져야 할까?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까? 정희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오늘 본 광경이 떠올랐죠. 남편과 그 여자의 다정한 모습, 그리고 남편의 거짓말까지.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거구나. 정희는 이제 확신했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문제는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였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희는 잠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계속 그 장면이 반복됐죠. 25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힘든 밤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처럼 노래교실 준비를 했어요. 정희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죠.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정희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그 일이 있은 후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정희는 남편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영수는 여전히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노래교실에 다녔거든요. 오늘 수업 있는 날이네요. 정희가 말했을 때 영수의 얼굴에 스치는 미묘한 기대감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제는 다른 의미로 보였거든요. 응, 오늘은 듀엣곡을 배운다고 하더라. 듀엣곡이요? 정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였어요. 영수는 무심코 대답했죠. 남녀가 같이 부르는 곡 말이야. 선생님이 실력 향상에 도움된다고 하시더라고.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듀엣곡이라면 분명 그 여자와 짝을 이룰 게 뻔했거든요. 한편 주민센터에서는 영수와 미정이 당신이라는 곡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선배님, 이 부분에서 좀 더 감정을 넣어보세요. 미정이 영수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렇게 말인가요? 영수가 다시 불러봤어요. 미정은 눈을 반짝이며 박수를 쳤거든요. 와, 정말 좋아요. 선배님은 정말 타고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미정 씨가 잘 가르쳐 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선배님이 워낙 센스가 있으셔서 그래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친밀해졌어요. 다른 수강생들이 보기에도 두 사람의 사이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죠.
저희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미정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영수는 그 말의 뜻을 알면서도 대답했죠. 그러게요.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난 후 미정이 제안했어요. 선배님, 오늘 노래방 어때요? 방금 연습한 곡 제대로 불러보고 싶어서요. 영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미정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죠. 좋죠. 시간도 있고요. 노래방에서 두 사람은 당신을 열정적으로 불렀어요. 좁은 공간에서 마주 앉아 노래하니 분위기가 더욱 친밀해졌거든요. 선배님, 이 곡 불러주세요. 미정이 님과 함께를 신청했어요. 애절한 발라드였죠. 이 노래는 좀 어려운데 괜찮아요. 선배님 목소리로 들으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영수는 미정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노래를 부르는 동안 미정은 감동한 표정으로 바라봤죠. 정말 감동이에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미정의 말에 영수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집에서는 이런 찬사를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미정 씨도 노래 한 곡 해보세요. 그럼 저는 사랑했지만을 불러볼게요. 미정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영수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가사가 마치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거든요. 2시간 정도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낸 후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어요. 선배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이렇게 마음껏 노래 부른 게 언제인지. 그럼 다음에도 같이 와요. 제가 더 좋은 곡들 알려드릴게요. 그러죠. 좋은 생각이에요. 미정은 영수와 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선배님,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돼서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동료의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죠. 영수도 그걸 느꼈지만 외면하고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늦으셨네요. 정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영수는 변명을 준비했죠. 수업이 좀 길어졌어. 새로운 곡 배우느라. 그래요? 배우는 재미가 있나 봐요. 정희는 남편의 옷에서 또다시 향수 냄새를 맡았어요. 이번에는 더 진했죠. 확실히 가까운 거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것 같았거든요. 여보, 샤워하고 올게요. 영수가 서둘러 화장실로 갔어요. 정희는 그런 남편을 보며 확신했죠.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며칠 후 영수는 집에 꽃다발을 사왔어요. 이게 뭐예요? 정희가 놀라며 물었어요. 영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오랜만에 사보고 싶어서. 갑자기 왜요? 별 이유 없어. 그냥 기분이 좋아서. 정희는 의아했어요. 결혼 25년 만에 처음 사온 꽃다발이었거든요. 뭔가 죄책감 때문인 것 같았죠. 고마워요. 예뻐요. 정희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죠. 이런 식으로 관심을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요즘 기분이 많이 좋아 보여요. 그런가? 노래 배우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더라고. 노래교실 사람들하고도 친해지셨고요? 응,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영수는 더 이상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정희도 더 묻지 않았죠. 하지만 며칠 후 정희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영수의 바지 주머니에서 노래방 영수증이 나온 거였죠. 그것도 2시간짜리였거든요. 노래방을 2시간이나? 정희는 영수증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노래교실 수업은 1시간인데 따로 노래방을 간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뻔했거든요. 그날 저녁 정희는 영수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여보, 노래교실 끝나고 어디 가세요? 그냥 집에 바로 와. 정말요? 정희의 추궁에 영수는 당황했어요. 왜 그래?
의심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괜한 의심 좀 하지 마. 나는 그냥 노래 배우러 다니는 거야. 영수가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더욱 확신했어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그 무렵 미정은 영수에게 점점 더 직접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선배님, 저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외로워요. 그러시겠네요. 혼자 사시니까. 선배님은 항상 가정이 있으시니까 부러워요. 미정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영수의 가정 상황을 탐내는 듯한 톤이었죠. 글쎄요, 각자 사정이 다르니까. 영수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미정의 속마음을 알면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했거든요. 선배님 같은 분이면 어떤 여자든 행복할 텐데. 미정 씨도 좋은 분 만나실 거예요. 글쎄요, 이미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이 있는걸요. 미정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영수는 그 말의 뜻을 알았지만 못 들은 척했죠. 하지만 미정의 유혹은 계속됐어요. 노래교실에서도, 노래방에서도, 그리고 간식 시간에도요. 영수는 점점 그 유혹에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정희는 그런 남편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확신은 있었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죠. 그래서 더 지켜보기로 했거든요.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정희는 혼잣말을 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심이 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며칠 후 정희는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어요. 영수의 핸드폰에 미정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통화 기록이 꽤 많았죠.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정희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문제는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였죠. 그날 밤 정희는 잠 못 이루며 생각했어요. 직접 따져야 할지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할지 말이에요. 조금만 더 지켜보자. 정희는 결론을 내렸어요. 성급하게 행동해서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될지는 상상도 못했죠. 한 달이 더 지나면서 영수와 미정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이제는 노래교실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만나곤 했죠. 미정은 영수에게 더욱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선배님,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미정이 영수의 손을 살짝 만지며 말했어요. 영수는 당황스러웠지만 손을 빼지 않았죠. 저도 미정 씨를 만나서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요? 어떻게 달라지셨는데요? 삶에 활력이 생겼다고 할까요? 미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선배님,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요? 집은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영수는 머뭇거렸어요. 미정은 그런 영수를 보며 확신했죠. 그렇지 않으시구나. 표정만 봐도 알겠어요. 미정 씨, 선배님, 저는 솔직해요. 선배님을 좋아해요. 정말 많이요. 미정의 고백에 영수는 당황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들으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정 씨, 제가 기혼자라는 걸 아시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그게 뭐 어때요?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미정의 말은 점점 대담해졌어요. 영수는 그런 미정을 보며 흔들렸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선배님,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정희와의 결혼 생활은 지루하고 무미건조했거든요. 대화도 별로 없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식은 지 오래였죠. 그럼 됐어요. 그 침묵이 답이에요. 미정은 영수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나왔죠. 며칠 후 미정은 영수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선배님, 그런데 재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산이요? 집이나 이런 것들 말이에요. 혹시 공동 명의인가요? 영수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나중에 저희가 함께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정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미정의 말에 영수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미정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거든요. 집은 공동 명의예요. 그리고 적금도 대부분 같이 넣어놨고요. 그럼 좀 복잡하겠네요. 미정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영수는 그런 미정을 달래려고 했죠.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가요? 하지만 그분이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은데요. 글쎄요. 선배님, 솔직히 말하면 그 여자만 없으면 모든 게 간단해질 텐데요. 미정은 낮게 속삭였죠. 차에서 잠깐만 자게 하면 돼요. 밀폐하고 알죠? 미정이 위험한 말을 꺼냈어요. 영수는 깜짝 놀랐죠.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미정의 눈빛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영수는 불안해졌죠. 그 후로 미정은 계속해서 정의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을 했어요. 선배님을 이렇게 좋은 분인데 그 사람은 선배님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미정 씨, 정말 아까워요. 선배님 같은 분이 그런 사람 때문에 불행해 하시다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요. 선배님, 노래교실 다니신다고 했을 때 좋아해 주기라도 했나요?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정희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럼 됐어요. 그런 사람한테 인생을 낭비하실 필요 없어요. 미정의 말은 점점 더 과격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말을 했죠. 선배님, 남자라면 결단을 내려야 해요. 결단이요? 그냥 이렇게 눈치만 보고 살 거예요? 아니면 진짜 원하는 삶을 사실 거예요? 영수는 미정의 말에 흔들렸어요. 회사에서도 한직으로 밀려나고 집에서도 존재감이 없는 자신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방법은 있어요. 선배님이 용기만 내신다면요. 미정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어요. 영수는 그 눈빛이 무서우면서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며칠 후 미정은 더욱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선배님, 이번 주말에 바다 구경 어때요? 바다요? 네, 날씨도 좋고 드라이브하기 좋을 것 같아서요. 영수는 망설였어요. 주말에 미정과 단둘이 어디를 간다는 건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 눈이 아무도 모를 곳으로 가면 되잖아요. 선배님, 저와 함께 있고 싶지 않으세요? 미정의 애원에 영수는 결국 넘어갔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당연하죠. 그런데 선배님, 부인분께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회사 사람들과 바다 낚시 간다고 할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이번 토요일에 만나요. 미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미정은 영수에게 더욱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선배님, 그런데 말이에요. 네, 부인분도 같이 가면 어때요? 영수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바다 구경이니까 가족끼리 가는 것처럼 보이면 자연스럽잖아요. 하지만 미정 씨와 아내가 만나면 괜찮아요. 저는 그냥 노래교실 동료로 소개하시면 되고요. 미정의 제안은 이상했어요. 하지만 영수는 그 속뜻을 알지 못했죠.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미정의 눈빛에는 어두운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영수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토요일 아침 영수는 정희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바다 드라이브 어때? 갑자기요?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나들이 해보자. 정희는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평소 이런 제안을 하지 않던 남편이었거든요. 좋아요. 오랜만에 바다 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럼 준비해요. 아, 그리고 노래교실에서 같이 다니는 분이 한 분 따라올 거예요. 네. 누구요? 미정이라는 분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같이 가자고 해서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미정이라는 여자를 직접 만나게 되다니요. 그래요? 좋죠. 정희는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어떤 여자인지 직접 확인해 볼 기회이기도 했거든요. 그럼 준비하고 나갈게요. 영수는 서둘러 나갔어요. 미정과 만날 생각에 설레었거든요. 하지만 영수는 몰랐어요. 이 바다 드라이브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지를요. 그리고 미정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정희 또한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요. 토요일 오후 영수는 차를 몰고 미정을 데리러 갔어요. 미정은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나왔죠. 선배님, 오늘 정말 기대돼요. 저도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아내랑 같이. 괜찮아요. 오히려 자연스러울 거예요. 미정의 미소에는 묘한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영수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죠. 집에 도착하자 정희가 준비를 마치고 나왔어요. 미정과 처음 마주친 순간 두 여자의 눈빛이 교차했죠. 안녕하세요. 서미정입니다. 미정이 먼저 인사했어요. 상냥한 목소리였지만 정희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한정희예요. 노래교실에서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부러워요. 미정의 말에 정희는 속으로 씁쓸했어요. 무엇을 부러워한다는 건지 알 것 같았거든요. 차 안에서 미정은 계속 영수에게 말을 걸었어요. 선배님, 어느 해변으로 가실 거예요? 조용한 곳으로 가려고요. 사람 많은 데는 시끄럽잖아요. 좋아요. 저도 한적한 곳을 좋아해요. 정희는 뒷자리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불편했어요. 마치 자신이 끼어든 사람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1시간 정도 달려서 외진 해변에 도착했어요. 사람이 별로 없는 조용한 곳이었죠. 와, 정말 좋네요. 미정이 바다를 보며 감탄했어요. 영수도 기분 좋은 표정이었죠. 여기서 사진 좀 찍을까요? 미정이 제안했어요. 세 사람은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죠. 하지만 미정은 계속 영수 옆에만 서려고 했거든요. 이제 포장마차에서 뭔가 먹을까요? 영수가 말했어요. 근처에 작은 포장마차가 보였거든요. 포장마차에서 세 사람은 회와 맥주를 시켰어요. 분위기는 겉으로는 화기애애 보였지만 정희는 계속 불편했죠. 선배님, 건배해요. 미정이 맥주잔을 들었어요. 영수도 잔을 들며 웃었죠. 오늘 좋은 하루 되길. 정희도 억지로 잔을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거든요. 술이 조금 들어가자 미정은 더욱 적극적이 됐어요. 선배님, 목소리 정말 좋으세요. 별 말씀을요. 정말이에요. 저는 선배님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해져요. 정희는 그런 대화를 들으며 참기 어려웠어요. 너무 노골적이었거든요. 미정 씨도 노래 잘하시죠? 정희가 끼어들었어요. 미정은 잠시 당황했지만 금세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선배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녁이 되어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미정이 제안했죠. 방파제에서 일몰 보는 거 어때요?
좋은 생각이에요. 영수가 동의했어요. 세 사람은 방파제로 향했죠. 방파제 위에서 바라본 일몰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정희는 미정의 행동이 신경 쓰였거든요. 계속 영수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죠. 여기서 사진 한 장 더 찍을까요? 미정이 또 사진을 제안했어요. 그러더니 영수에게 말했죠. 선배님, 저랑 둘이서도 한 장 찍어요. 정희는 그 말에 기분이 나빴어요.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내분이 찍어주세요. 미정이 정희에게 부탁했어요. 정희는 어쩔 수 없이 카메라를 받았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조심해요. 정희가 소리쳤지만 늦었어요. 영수가 실수로 미정을 밀치는 바람에 미정이 비틀거렸거든요. 미정이 균형을 잃고 방파제 아래로 떨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영수가 재빨리 잡아서 큰일은 면했죠. 괜찮아요? 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미정은 영수의 팔에 안긴 채로 대답했죠. 네, 괜찮아요. 깜짝 놀랐네요. 그 모습을 본 정희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아쉬워 보이기도 했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여기 위험해요. 정희가 말했어요. 미정은 정희를 빤히 바라봤죠. 네, 조심할게요. 미정의 눈빛에는 뭔가 차가운 게 섞여 있었어요. 정희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죠. 이제 돌아갈까요? 영수가 말했어요. 세 사람은 차로 향했죠. 돌아가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미정은 별말이 없었고 정희도 조용했거든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미정이 집에서 내리면서 말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영수가 대답했어요. 미정은 정희에게 인사했죠. 아내분도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또 봬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위협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부부는 조용했어요. 각자 생각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 미정의 모습은 결코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죠. 특히 방파제에서 떨어질 뻔했을 때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뭔가 이상해. 정희는 혼잣말을 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미정의 행동이 수상했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노리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오늘 일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방파제에서의 그 순간이 자꾸 생각났죠. 설마. 정희는 끔찍한 상상을 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그런 일은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희는 몰랐어요. 미정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요. 그리고 더욱 치밀한 계획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멀리 바다에서는 어선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이 훗날 중요한 단서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정희는 물속에서 그 빛을 마지막 고리처럼 붙잡았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미정은 영수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했어요. 선배님, 지난번 일 때문에 계속 생각이 나요. 노래 교실이 끝난 후 카페에서 미정이 말했어요. 영수는 무슨 뜻인지 몰라 물었죠. 무슨 일요? 방파제에서요. 제가 떨어질 뻔했잖아요. 아, 그 일요. 다행히 큰일 안 났죠. 근데 그때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정말 떨어졌다면. 미정의 말에 영수는 불안해졌어요. 뭔가 위험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그냥 인생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미정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영수는 그런 미정이 낯설었죠. 며칠 후 미정은 더욱 구체적인 얘기를 꺼냈어요. 선배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숨어서 만날 수 없어요. 미정 씨, 저도 여자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제 상황을 아시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더 답답한 거예요. 미정이 갑자기 눈물을 보였어요. 영수는 당황했죠. 그 여자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미정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선배님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선배님, 남자라면 결단을 내리셔야 해요. 결단이요? 이대로 평생 눈치만 보고 사실 거예요? 미정의 말은 점점 더 과격해졌어요. 영수는 흔들렸죠. 그날 밤 영수는 정희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짐처럼 느껴졌거든요. 여보, 무슨 생각해요? 정희가 물었어요. 영수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이상해요. 뭔가 다른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정희의 말에 영수는 더욱 불편해졌어요. 들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미정은 영수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선배님, 이번 주말에 또 바다 가요. 또요? 네, 이번에는 둘이서만요. 하지만 위험해요.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괜찮아요. 늦은 시간에 가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미정의 제안에 영수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미정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죠. 그럼 아내도 같이 가죠. 네. 왜요? 그래야 자연스럽잖아요. 미정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동의했어요. 오히려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토요일 저녁 영수는 정희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바다 구경 갈까요? 저녁에요? 야경이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미정 씨도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요. 정희는 의아했어요. 저녁에 바다를 간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꼭 오늘이어야 해요? 미정 씨가 시간이 오늘밖에 안 된다고 해서요. 정희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죠. 오후 9시 세 사람은 차를 타고 바다로 향했어요. 어둠이 내린 해변은 을씨년스러웠죠. 사람이 별로 없네요. 정희가 말했어요.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서 더 좋아요. 조용하고. 근처 포장마차에서 간단히 술을 마셨어요. 영수는 평소보다 많이 마셨죠. 선배님,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미정이 걱정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만족했죠. 괜찮아요. 기분이 좋아서요. 술이 취한 영수를 보며 정희는 걱정됐어요. 평소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방파제로 갈까요? 미정이 제안했어요. 영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죠. 좋아요. 바다소리 들으면서 바람 쐬고 싶어요. 방파제 위에서 영수는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정희는 남편이 떨어질까봐 걱정했죠. 여보, 거긴 미끄럽잖아요. 이쪽으로 와요. 괜찮아요. 바람이 세네요. 그래도 참 시원하죠. 그때 미정이 영수에게 다가갔어요. 선배님, 사진 찍어드릴까요? 좋죠. 사진 좀 찍어주세요. 미정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뒤로 한 발만 더 가세요. 미정이 말했어요. 좀 더요. 그 순간이었어요. 영수가 정희를 살짝 밀어버렸어요. 정희가 비명을 지르며 바다로 떨어졌어요. 찬물이 온몸을 감쌌죠. 여보, 영수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희는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거든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영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미정은 차분히 말했죠. 119에 신고해야죠. 그럼 우리가 사고였다고 하면 돼요. 술 취해서 실수로 밀친 거라고.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있었죠. 한편 바다에 빠진 정희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어요. 다행히 어릴 때 수영을 배운 덕분에 익사하지는 않았죠. 살아야 해. 정희는 이를 악물고 헤엄쳤어요. 그때 멀리서 어선의 불빛이 보였거든요. 저기요. 도와주세요. 정희가 필사적으로 소리쳤어요. 다행히 어부가 정희를 발견했죠. 어머, 이게 뭔 일이야. 어부는 정희를 배로 끌어올렸어요. 정희는 의식을 잃었죠. 1시간 후 정희는 어부의 배에서 깨어났어요.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정신 차리셨네요. 어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희는 상황을 정리했죠. 고맙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무슨 일로 바다에 빠지셨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실수로 떨어졌어요. 아, 그러셨구나. 정말 다행이에요. 정희는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걸요. 아저씨,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죽은 척하고 싶어요. 이유가 있어요. 어부는 당황했지만 정희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줬어요. 정희는 일부러 지갑과 휴대폰을 바다에 던졌어요. 증거를 남기려는 거였죠. 손수건에 이니셜만 적어둔 채 모래밭에 살짝 묻었죠. 조난 흔적처럼 보이게 발자국도 일부러 흐트려 놨어요. 이제 시작이야. 정희는 결심했어요. 남편과 그 여자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부터 정희는 작은 수첩에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을 위해서였죠. 어부는 훗날 정희의 증인이 될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바다에서 떠내려온 지갑과 휴대폰은 며칠 후 발견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영수와 미정에게는 완전 범죄의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희는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정희의 지갑과 휴대폰이 해변에서 발견됐어요. 경찰은 익사사고로 결론 지었죠. 영수와 미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거든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미정이 영수에게 말했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죠. 그런 것 같아요. 영수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죄책감도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심해야 해요. 아직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물론이죠. 하지만 이제 자유로워진 거예요. 미정은 기뻐했지만 영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25년을 함께 산 아내였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 주변에서는 이미 수상한 시선들이 모이고 있었어요. 노래교실에서 다른 수강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저 두 사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김순자 아주머니가 다른 수강생에게 속삭였어요. 그러게요. 박 씨 부인이 돌아가셨는데도 너무 평온해 보여요. 그리고 미정 씨랑 계속 붙어 다니고요. 원래도 수상했는데 이번 일로 더 이상해졌어요.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져갔어요. 작은 동네에서는 이런 소문이 빨리 퍼지는 법이었거든요. 카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남자 부인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여자랑 다니네요. 카페 점원이 다른 직원에게 말했어요. 정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항상 같이 오던 사람들이에요. 점원들의 대화를 들은 다른 손님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수와 미정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이미 화제의 인물이 되어 있었죠.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영수를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박 부장, 요즘 젊어 보이시네요. 그런가요? 네, 뭔가 달라 보여요. 운동이라도 하세요? 동료의 말에 영수는 당황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달라진 모습이 티가 나고 있었거든요.
별일 없어요. 그냥 노래교실 다니면서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부인분이 돌아가셨는데도 꽤 밝아 보이시네요. 동료의 말에 영수는 식은땀이 났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는 편이 아니라서요. 그렇겠죠.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동료의 눈빛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영수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는 불안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너무 티가 나나? 영수는 혼잣말을 했어요. 미정에게 이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영수는 미정에게 걱정을 털어놨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회사에서도 노래교실에서도 이상하게 봐요. 미정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나요? 그렇지만 사고였잖아요.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영수는 그런 미정이 무서웠죠. 조금만 조심하자는 얘기예요. 조심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요? 이미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당당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떳떳하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 모두 불안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날로 따가워지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영수의 이웃들이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였죠. 박 씨 집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요. 이웃 아주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말했어요. 정말요? 부인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게요.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혹시 누가 와 있는 건 아닐까요? 이웃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영수는 그걸 모르고 있었죠. 그날 밤 미정이 영수의 집에 왔을 때 일이 터졌어요. 선배님, 저 정말 힘들어요. 미정이 영수에게 기대며 말했어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죠. 저게 누구지? 이웃이 창문으로 엿보고 있었거든요. 영수는 깜짝 놀랐어요. 미정 씨,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요? 빨리 나가세요. 영수는 서둘러 미정을 내보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웃들이 다 봤거든요. 다음 날부터 이웃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안녕하세요. 영수가 인사해도 대답이 시큰둥했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다. 영수는 불안해졌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노래교실에서도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박 선생님, 요즘 어떠세요? 다른 수강생이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그냥 지내고 있어요. 힘드시죠? 혼자 사시게 되어서. 네, 좀 그렇네요. 그런데 미정 씨가 많이 도와주시나 봐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영수는 당황했어요. 그냥 가끔 도움을 주시죠. 아, 그렇구나. 좋은 분이시네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비꼬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영수는 그걸 느꼈죠. 수업이 끝난 후 영수와 미정은 따로 만났어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봐요. 영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미정은 화가 난 듯 대답했죠.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요? 그게 아니라. 왜 이래요? 사람 있는데. 미정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조용히 해요. 영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미정은 멈추지 않았죠.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것도 지겨워요. 미정 씨, 제발. 우리 뭘 잘못했어요? 사고였잖아요. 미정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죠. 누가 다 듣겠어요. 영수가 급하게 미정을 달랬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카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대화를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졌어요. 두 사람의 다툼이 화제가 됐죠. 저 사람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부인 죽자마자 바로 사귀는 것도 이상하고, 게다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싸우는 걸 보니까 사람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영수와 미정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정희는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면서 말이에요. 점점 무너지고 있네. 정희는 수첩에 그날의 일을 기록했어요.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한 달이 더 지나면서 영수와 미정 주변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런데 이때 정희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죠. 정희는 그동안 모든 걸 기록한 수첩을 들고 첫 번째 증인을 찾아갔어요. 바로 카페 점원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희가 카페에 들어가서 점원에게 말했어요. 점원은 깜짝 놀랐죠. 어머, 손님이 죽으신 줄 알았는데요. 죽은 척 했어요. 이유가 있어서요. 정희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점원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야기를 들어줬죠. 그 두 사람이 여기서 만난 게 몇 번인지 기억하세요? 많이 왔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온 것 같아요. 언제부터였나요? 한 2달 전부터요? 처음엔 3분이 오셨는데 나중엔 둘이서만 오시더라고요. 점원의 증언은 정희에게 중요한 증거였어요. 정희는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죠. 다음으로 정희는 노래교실로 갔어요. 다른 수강생들을 만나기 위해서였거든요. 어머나, 정희 씨. 김순자 아주머니가 정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죽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정희는 아주머니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주머니들은 분노했죠. 어머, 그런 일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 우리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요즘 둘이 붙어 다니면서 너무 뻔뻔해 보였거든요. 아주머니들의 증언도 정희에게는 소중한 증거였어요. 혹시 악보에 메모 같은 거 본 적 있으세요? 정희가 물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죠. 있어요. 미정이가 항상 쪽지 같은 거 써서 넘겨주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보셨어요? 하트 그려져 있고 선배님 이런 식으로 써 있었어요. 정희는 그 악보 메모들을 모두 수집했어요. 결정적인 증거였거든요. 며칠 후 정희는 포장마차 주인도 찾아갔어요. 아, 그날 손님들이요. 기억해요. 포장마차 아저씨가 말했어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남자분이 많이 취해 있었어요. 손이 계속 떨리더라고요. 떨리고 있었다고요? 네, 뭔가 긴장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자분이 계속 남자분한테 뭔가 속삭이고 있었고요. 아저씨의 증언으로 그날의 상황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혹시 현금 영수증 있으세요? 아, 그거 남자분이 가져갔어요. 꼭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한 단서였어요. 왜 영수가 영수증을 가져갔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정희는 가장 중요한 증인을 만났어요. 바로 어부 김 씨였죠. 아가씨,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덕분에 잘 지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어요. 정말 하실 거예요? 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어부 김 씨는 그날 밤의 모든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시간, 장소, 그리고 정희를 구조한 과정까지 말이에요. 모든 증거를 모은 정희는 드디어 행동에 나섰어요. 영수와 미정이 자주 가는 카페에서 그들을 기다렸죠. 영수가 정희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미정도 마찬가지였죠. 유령 본 것처럼 왜 그래요? 정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상황을 지켜봤죠. 정희야.
어떻게? 영수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미정은 황급히 일어나려고 했죠. 앉아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있었어요. 미정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앉았죠. 죽은 줄 알았죠? 나는 다 지켜봤어요. 정희는 수첩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두꺼운 수첩이었죠. 뭘 지켜봤다는 거야?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죠. 당신들이 계획한 모든 것, 그리고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모든 것. 무슨 소리야? 사고였다고. 영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죠. 정희는 계속했죠. 포장마차 아저씨도 기억해요. 당신이 그날 밤 얼마나 떨고 있었는지. 그건 술 때문에. 술 때문이라고요? 그럼 왜 현금 영수증을 그렇게 챙겨갔어요? 정희의 질문에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들통났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어부 김 씨가 다 봤어요. 당신들이 나를 바다에 밀어넣는 순간을. 그건 사고였어. 영수가 필사적으로 부인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웠죠. 사고였다면 왜 구조신고를 제대로 안 했어요? 왜 연기하듯 슬퍼했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죠. 이제 끝났네요. 정희는 수첩을 닫으며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그날 카페에서 벌어진 일은 곧 온 동네에 퍼졌어요. 그리고 정의의 완벽한 복수가 시작된 거였죠. 카페에서의 공개 대결이 있은 후 며칠 뒤 정의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어요. 노래교실이 열리는 주민센터 강의실에서 모든 진실을 공개하기로 했거든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수강생들에게 알렸어요. 영수와 미정도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했죠. 오후 2시 강의실에는 노래교실 수강생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까지 모여 있었어요.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거든요. 정희가 강의실 앞쪽으로 나왔을 때 영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미정은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희입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어요. 여러분이 죽었다고 알고 계신 그 한정희가 맞아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직접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정희는 수첩을 열었어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제 남편 박영수와 서미정 씨가 저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모든 과정을 증거와 함께 공개하겠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영수가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웠죠. 사실이 아니라고요? 그럼 이것부터 설명해 보세요. 정희는 악보진 메모들을 보여줬어요. 하트가 그려